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주역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제 옆으로 보이는 이 로고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 로고가 붙은 제품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LG, 삼성, 현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한국이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던 나라에서는 어떤 제품이 대표적인 수출 상품인가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인 한국의 수출품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와 더불어 OECD, APEC, G20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발전에 대해서도 이해하길 바랍니다. 한국의 무역 규모는 2011년 1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로 꾸준히 세계 8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특히 2013년에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5,60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수출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이렇듯 무역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첨단 산업 제품의 수출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에는 스마트폰, PDP 패널, D램 반도체, 평면 TV 등 첨단 제품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10대 교역 품목을 보면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선박 해양 구조물, 무선 통신기기 등이 있는데요.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첨단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한국 경제가 첨단 제품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했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했는데요. 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에 필요한 장벽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협정을 뜻합니다. 현재 한국은 유럽연합과 미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등과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등의 나라와도 FTA가 타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세계 3대 시장과 무역을 할 때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게 됐는데요. 앞으로 무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014년 7월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 발전지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미국으로 나왔는데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인 GDP가 16조 8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을 이어 2위로는 중국이 9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고 3위는 일본으로 4조 9천억 달러였는데요. 2012년 2위였던 일본과 3위였던 중국의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2013년 한국의 GDP 규모는 1조 3,045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할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했습니다. 2014년 현재 34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OECD는 경제성장, 어려운 나라 돕기, 자유무역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인데요.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은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고 세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과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세계 무역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ECD에 가입해 선진국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세계 주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 경제 문제로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2000년에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가, 2005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협력회의인 에이펙 회담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는데요.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체인 아세안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받았던 도움에 보답하고 세계의 주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제는 경제가 어려운 다른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인정받았는데요. 개발원조위원회란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발전하도록 해당 국가가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선진국에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모임을 뜻합니다. 한국은 이전에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온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사례로 꼽혔습니다. 1945년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5년 뒤 6.25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파괴됐던 한국. 1960년대에는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도움을 활용해 1970년대부터는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마침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변국으로부터의 도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를 창설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OECD에 가입을 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주변국을 돕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이카는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주제 아래 1991년 설립됐는데요.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 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를 하며 상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주요 활동으로는 전문가, 의사, 태권도 사범 등의 전문 인력 및 해외 봉사단 파견과 연수생 초청 사업, 국제 비정부 기구인 NGO를 지원하고 개발조사 및 물자 공여 사업 등인데요. 코이카와 철강 산업 전문 업체인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의 저소득층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배수로 공사, 산림보호, 자원 재활용 등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까지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현지 제철소나 관련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데요. 코이카와 포스코는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저소득층 청년들을 고용하고 수익금이 생기면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창업교육과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주역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